한국대학교 조경학과 정태열입니다. 아파트 조경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나무 심고 꽃 가꾸고. 그쵸.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조경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된 거네요. 왕실이 갖고 있는 정원을 개방합니다. 공원의 요구가 점점 거세져. 앞으로 우리 대구가 그걸 판단하는 척도의 한 가지로서 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원에서 공원이 탄생했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공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대구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 공원은 어딘가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들어본 공원 중에 네. 제일 그래도 여사체에서 오래된 공원은 3.1운동 이야기 아. 나오는 탁골공원. 탁골공원이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대구의 최초의 공원은 또 어디일지 대구는 궁금해요. 뭡니까? 어디입니까? 돌성공원 오, 역시 오래 살았으니까. 그 다성공원은 굉장히 이제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원이 됐을 때도 그렇게 쉽게가 안 됐습니다. 많은 시간을 걸려서 공원을 만들었고 1960년대 대표적인 공원이 달성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구의 시대상은 어땠을 것 같아요? 60년대면 힘든 때 아니에요? 보릿고개. 먹는 것조차 힘드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공원 생각할 겨를도 없죠. 없었을 네. 정도의 시기였지 네.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에 네. 공원법이라는 게 제정됩니다. 공원법. 그래서 이제 대구시도 공원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원을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은 기본 평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60년대 시대에 맞는 공원의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 근데 대구의 최초의 공원인 달성공원은 역사가 오래됐다 하셨잖아요. 네. 6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공원의 역할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1960년 이전부터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초창기 유럽의 공원들도 다 똑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유원지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시민들을 위한 오락을 위한 공원이라서 동물원도 있고 그런 기능을 하다가 이제 공원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대구시로 이관되면서 이제 공원을 정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공원에 갈 때 이게 입장료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은 없죠. 달성공원 무료입니다. 없어요. 그 당시에는 돈을 내고 아, 진짜요? 냈었어요. 예. 어. 입장료 낸 기억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와. 공원이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60년대 가장 사랑받았던 공원이 이제 다성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농촌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시내 구경도 잘 못 했거든요. 그랬는데 달성원 이런 데 한번 온다 하면 요새 따지면 외국 가는 기나 아니면 저 제주도 가는 그런 정도 그런 기분에 댕겼죠. 한 40년 전에도 오고 뭐 해기야 첫배 올 때는 키 큰 거인 있었어요. 거인. 저 어렸을 때 왔었으니까 그 추억도 있고 해서 또 왔어요. 네. 동물 보고 그냥 엄마 아빠랑 다녔던 좋았던 그런 추억들, 그런 느낌. 자주 어릴 때 많이 왔었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릴 때 사진 보면 다 달성공원이었어요. 그 엄마 아빠랑 그 어렸을 때 함께 왔던 그 추억들도 같이 이제 여자친구가 생각하면서 같이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원 자체가 이제 추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공원인 것 같아요.
1970년대는 대구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100만? 15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249만이니까. 70년대에 대구 인구가 한 100만 정도의 도시입니다. 도시에 이제 아까 사람이 모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인 도시공원의 필요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시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그중에 이제 가장 선도적으로 했는 게 압산공원입니다. 공원을 지정하고 계획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예산이 예산이 문제겠죠. 부족한 거죠. 예산이 없으니까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뭐가 발생해야 됩니까? 수익이 나야죠. 수익이 발생. 예, 예. 그래서 이제 삭도 건설이 아마 민간에서는 가장 달콤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민자하고 해서 이익금을 이제 기업이 갖고 가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됩니다. 예. 시에서 재정적으로 아주 이 주도권을 못 잡기 때문에 민간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버리면 실제적으로 안 되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개 구간 중에 한 구간만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압산공원 다음으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공원이 어떨 것 같아요? 두리공원? 그렇죠. 두리공원이에요? 오. 두리공원은 공원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나무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나무는 왜 없었을까요? 아마 그 전에 다 배웠지 모르겠어요. 땔감으로 다 예, 해서 땔감 때문에. 땔감으로 해서 산은 산인데 이제 불모지의 산인 거예요. 두리공원 또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1970년대에 이제 개발을 시작합니다.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계획은 합니다만은 1970년대에는 그렇게까지 진척을 못 보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1980년대에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88 우리 올림픽. 국가적인 그렇지. 88 올림픽. 맞아. 88 88 올림픽.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도 있었잖아요. 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구시로 와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했을 때 도시의 녹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사실은 이 국제적인 대회에 맞춰서 도시의 환경 미화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뭘까요?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나무 심기. 국가적인 사업을 하니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겠죠. 했는 게 이제 압산공원. 압산공원. 실제적으로 압산공원을 본격적으로 이제 공원처럼 꾸민 게 198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심신수련원을 압산공원에 만듭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고 결국은 국제적인 이런 사업에 맞춰서 공원의 형태가 공원 산업이 발달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올림픽 없었으면은 이런 공원도 발전이 많이 뒤처졌을 것 같다는 당연히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국제대회 유치할 무렵에 또 우리는 그때 강제로 뭐 거주민들을 이주시킨다든가 이런 부작용들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어두운 면이 있었지만은 밝은 면으로는 녹지를 개발하고 새로 조성하는데 어떤 대단한 어떤 계기가 됐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980년대가 도시공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발전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두리공원에 보면 그 성당못이라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성당못이 아무래도 조금 오염도 심하고 해서 이걸 정화해서 예. 본격적으로 공원화 개발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공원에서 동적인 레크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두리공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의 두리타워가 거기까지 발전합니다. 공원이 아주 정적인 기능뿐만 아니고 동적인 기능을 수용하는 그런 공원의 형태로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서 이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한 게 아닐까. 그렇죠. 도시공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아주 힘차게 스타트하는 출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I wanna hold you so much. Long last love has arrived, and I thank God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1990년대) 이제 넘어옵니다. 90년대. 90년대는 또 어떤 우리 대구시로 봐서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을까요? 대구 광역시가 되죠. 광역시입니다. 95년인가요? 광역시. 네. 또 하나는 민선역입니다. 그 민선은 뭡니까? 이제 시민들이 뽑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직접 정하는. 뽑는 거죠. 직접 뽑으니까 시민들한테 뭐 의식해야죠. 더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 민선 시장님이 그 당시 도시 녹화에 엄청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기 시장 되시고 나서 나무를 딱 심기 시작하셨네요. 그때부터. 그렇죠. 아. 대구가 굉장히 덥고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게 아마 나무지 나무 심기.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구의 가장 선도적인, 대구 가장 앞서 나가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최근 몇 년 동안 여름 최고 기온 하면은 대구가 없어요. 맞아, 그렇죠. 아니었던 때가 네. 많아요. 일기 네. 오면 대구가 없어졌죠. 네, 맞아요. 괜히 아쉽고 그래요. 왜 대구가 없지? 그러니까 약간 대구 부심 있잖아요. 자존심 상해. 저희 부심이 있는데 왜 우리가 1등이 아니지? 실제적인 기온 차이가 그렇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데프리카의 오명은 그것 때문에 벗어났다고 하는 게 아마 정설입니다. 오늘날 대구가 푸른 도시로 되는데 좀 기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푸른 대구 가꾸를 기획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구가 데프리카라 하고 또 도시의 경쟁력이라 하는 것이 물량적으로 도시가 큰 것도 되지만은 다 시민의 삶의 질이 높게 하려고 그러면은 공원 녹지가 많아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나무를 많이 심고 또 시민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이제 공원도 많이 만들고 이랬습니다. 나무 심고 공원 만드는 것이 안 해도 되는 일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많아가지고 그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렵고 대구시가 재정 상태도 어려운데 나무나 공원 녹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이런 또 비판도 있었고 이래서 초창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특히 도심지에 많이 심어야 되잖아요. 차도 많이 다니고 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도심지 땅값이 비싸고 이렇게 나무 심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같은 거는 종전에 한 줄로 심었는데 이제 그 두 줄로 심는 방법. 거리가 이제 정부 규정에는 8m인데 6m로 줄여가지고 도심지에는 한 그루라도 더 심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됩니다. 이제 이때 했던 것들이 기존 도심지에 이제 공원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대구 한복판에. 도시에. 그 당시 90년대에 대구 도심에 만드는 공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국채보상운동 기념공. 맞아. 바로 떠오르네. 시내. 국채보상 기념공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원래 자리가 무슨 자리였어요? 대구의 오자리죠. 예? 대구의 오자리. 그러니까 역시 역사의 산증이. 공공시설을 이제 옮기고 나서 그걸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아하.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국채보상 기념공원의 평면도. 대구에서 처음 이제 그런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도심에다가 공원을 만들어. 이제 이거 국제보상은
대구 시민들의 긍지가 음. 있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이고 잘 만든 공원인 것 같아요.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게 결국은 시민들이 강력한 요구와 요거죠. 예. 그럼 행정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은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중앙공원. 중앙공원은 어딜까요? 아, 경상가면. 경상감명. 그렇죠. 중앙공원은 경상감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예. 왜 이름을 경상감령으로 바꿨을까요? 옛날 경상감명의 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터라서 야. 그거를 이제 이름도 바꾸면서 공원을 어떻게 재정비를 해서 아. 돌려주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1990년대 하게 됩니다. 공원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속 조금씩 바꿔줘요. 아, 공원은 계속 진화한다. 그렇지. 80년대 동촌유원지하고 지금의 동촌유원지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건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놀이시설이 예, 위주라. 노래 아, 맞아요. 놀이시설이 위주라는데 맞네. 지금은 거의 놀이시설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전부 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 그게 왜? 음. 이용하는 사람이 마음이 바뀌니까 예. 아. 그래서 이제 공원의 질을 평가하는 게 그런 겁니다. 얼마나 시민들의 요구에 만족하는 공간의 질이 되느냐 예. 마느냐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제 공원의 의미를 가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게 아마 90년대. 1990년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2000년대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 대구시가 1990년대에 뭘 받았냐면은 녹화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받아. 근데 2000년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공원 녹지 정책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2000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공원도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도시 이제 중심에 있는 근린공원보다는 야, 생태적으로 좀 더 하면 어떨까? 생태공원 쪽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됩니다. 생태공원. 환경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저 생태공원으로 가는 게 어떤 트렌드였다는 건가요? 트렌드고 이제 대구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전문가들은 아니다. 대구는 아직 실제적인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근린공원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도심에. 도심에. 절대적인 공원의 숫자가 많이 부족한데 너무 이른 것 아니냐. 공원을 만들고 면적으로 이렇게 확충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빠른 그 생태 쪽이고 도시 녹화 쪽으로 갔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대구시에 이제 구별로 엄청난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게 됩니다. 공원에도. 공원에도. 대구시 가운데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이 가장 넓은 데가 될 것 같아요. 달성군. 달성구. 달성군. 왠지 공원도 수성구가 1등일 것 같아요. 수성구 1등일 거죠. 1등이 어디냐면은 달성군이야. 그럼 달성군 사시는 분 있어요? 저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달성군에 공원이 많아요. 공원이 부지가 큰 것 같아요. 면적이 넓으니까 공원이 많다기보다는 실제로 달성군에서 조성된 공원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럼요. 왜? 전부 산을 공원으로 지정해 놨 거야. 아, 산을요? 그래 남구도 굉장히 많아요. 왜? 앞산이 앞산이.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린벨트나 이런 거를 전부를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그거를 공원 면적으로 카운트하는데 그거는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 물론 녹지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 지금 현재로 뭐 미세먼지나 그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구는 절대적인
공원의 면적,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도심에 그런 공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21세기 2024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각자 입장에서 공원이 왜 필요할 것 같습니까? 도심의 허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녹지대가 있음으로 해서 고온도 좀 다운시키고 예. 또 산소의 정대에 특별히 기여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아무래도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니까요. 네. 스트레스 받은 거 좀 이렇게 자연 환경 보면서 풀기도 하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많이 걸으면서 또 공원을 걸으면서. 맞아요.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진짜 도심 속 휴식터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회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해요. 공원이라는 공간이 있으면서 마을이 형성될 수 있다. 심리적인. 또 이제 소셜 믹스라는 단어도 쓰는데 공원이 커지고 확대가 되면은 원할 것 없이 다 공원에서 만나서 어울려서 놀고 하다 보면 사회통합, 갈등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기능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들은 아주 똑똑하십니다. 공원의 기능들을 아주 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적에 공원에는 평등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구나 가니까 평등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대구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가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득 수준이나 거기 사는 구성원들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더 좋은 공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대구도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이 공원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이 공원의 중요성을 정말 절감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실내에서 접촉하기가 힘드니까 다들 이제 야외에서 개방된 공간을 즐겨 찾았잖아요. 그런 만큼 이 공원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걸 더 절감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뭐 저도 주말 되면 시골에 갔어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대구 도심보다는 시골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게 뭐 전염이라는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근데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대형 공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또 의문이 드는 게 대형 공원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집 앞에 있는 작은 공원, 내가 우리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공원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조건 공원은 커야 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서울 가면 그래도 뭐 한강 공원, 뉴욕 가면 센트럴파크 공원, 이거 태국 가면 어떨래? 앞산공원 갈까? 그거는 실제적인 산인데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은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청계천입니다. 네. 청계천의 모델이 어딘지 아십니까? 청계천. 청계천의 모델이 대구 신천입니다. 진짜요? 대구 신천요? 우와. 그 다음에 또 대구가 했는 제일 먼저 했는 게 뭐냐면 담장 허물기사. 당장 맞아요. 해물기. 기억나요. 예, 맞아요. 경천국적으로 퍼졌죠. 예. 네. 대구시의 담장 허물기 운동은 이제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대구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60군데 건물의 담장이 허물고 3만 7천 평의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근데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이 어디 제자하는지 아세요? 서울인가요? 제일 뭐하는 데는? 대구. 그거는, 씁쓸하네요. 그건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구가 굉장히 주민 주도, 그 다음에 뭐 공원 녹지 같으면 아주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하다가 근데 이 지속성이 없어. 우리가 먼저 해놓고 그걸 너무 동네, 너무 도시에 전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약간 미비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공원이 그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거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형 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대구도 하나 생기면 좋겠네요. 아주 큰 공원이. 그렇죠. 네. 대구에도 그럼 그런 대형 공원을 만들 만한 어떤 땅이 근데 도심에 없잖아요 지금. 도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뭐 이렇게 눈 따고 보면은 딱 보이는 거 없습니까? K2 이제 후적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대공원. 공항 후적지 개발이 지금 이슈잖아요. 동구에 그 후적지를 개발해서 얻는 수익으로 신공항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인데 그게 뭘 개발하면 도대체 수익이 나느냐라는 골몰을 하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아파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구는 역대급 미분양의 무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개발해가지고 수익이 날까? 그렇지. 그냥 거기 그냥 공원 시원하게 크게 지으면 될 거를. 문제가 뭐냐면은 자, 그죠? 용산민족공원도 똑같은
말씀하신 엄청 많았거든요. 네. 미군 기지였는데 그 기지를 돈 엄청 드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고층비층 대학가 그 잉여금으로 하자 했는데 반대를 누가 했어요? 시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야 이건 국가가 해줘야 된다. 왜 그걸 서울 시민이 해야 되느냐. 대구 시민이 지금 좀 가만히 계시는 거야. 지금까지 도시공원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각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작년에 국가도시공원법이 만들어져서 누가? 국가가 만들어요. 국가가.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그래서 공원법을 더 활용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파트 좀 그만 짓고 모든 대구 시민들이 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책 위반자들이나 지자체도 사고 전환을 해서 대구의 또 다른 발전의 계기는 아주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그리고 타지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대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떤 공원, 이게 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대구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정책적 전환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시민들의 목입니다. 국제보상운동을 시작 그런 것도 뭐예요? 주민운동의 사실은 DNA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 근데 그 근간은 아마 시민들의 힘이었지 않았을까. 다시 도시공원의 상승을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님께서는 대구의 도시공원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왔었나봐. 이젠 느낄 수 있어요. 싱그러워. 처음 마주한 사람.